기준점이 사라졌다는 거죠. 기준이 딱 있을 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 기준이 사라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를 스스로 찾지를 못하니까 남의 눈에 비춰진 거에서 자기를 찾는 거죠.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책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인생 자체가 불안으로 점철된 우리 성우 이다슬 씨. 너무 티저 아닙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다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거의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다슬 씨가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직업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투잡, 쓰리잡도 네. 하십니다만 아마 이분은 한 6쯤 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그죠? 작년에 2개 올라서 세븐잡, 세븐잡. 파이브잡이었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해요. 5잡러였는데 7잡러가 됐어요. 뭐뭐 하죠 지금? 저 지금 성우, 네. 아나운서, 요가 강사, 댄스 요가. 강사, 스피치 강사, 그리고 요즘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쇼핑이 너무 많아져서 그 진행자 일도 좀 많이 하고 네. 있고 배우 쪽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다 같이 뭐 모든 일이 다 몸과 머리를 쓰지만 네. 그 정말 그 다 그렇게 다 쓰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능력도 많고 네. 여러 재능이 정말 많은데 보통은 이제 그 재능들 중에 이제 한두 개로 이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는. 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네. 잘하는데 왜 불안한가? 네, 네. 이게 아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과도 연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 나온 책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어떤 책입니까? 우리 노자의 도덕경 하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동양에 기본적으로 양대 철학하면 유교, 유학, 공맹이 있고 노장이 있다 할 만큼 하나의 중국 철학사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장자도 우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노자의 도덕경이 이제 가장 좀 시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죠. 시원적인 위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첫 번째다, 첫 번째 1호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서강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노장 철학을 전공했던 분이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새로 이제 도덕경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도덕경의 원문하고 원문에 네. 대한 번역도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독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아주 문답시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그렇습니까? 있더라고요. 네. 도덕경 혹시 우리 이다슬 씨는 읽어보셨던가요? 이미 충분히 도덕적이라. 아니 저 옛날에 저는 또 성우라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 옛날 봉신년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네. 노자가 네. 되게 독특한 캐릭터로 나와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 둥둥 떠다니고 누워만 있을 거라서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근데 걔를 계속 찾아가거든요. 그 태상노군을.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저한테는 인식이 있는. 아, 그렇군요. 아, 이건 그러면 도덕경에 있는 책들의 구절을 직접 이렇게 해석도 해주시고. 아 그렇죠. 네. 도덕경 자체는 5,000자 정도거든요. 5,000점 끝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달라져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이랄까 나침반되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혼자서 읽어도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 한 소절 정도 제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느 것이 중요한가? 명성과 몸 어느 것이 가까운가? 몸과 재화 어느 것이 소중한가? 어둠과 이름 어느 것이 병인가? 이런 까닭에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장구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선가 본 구절 같은데 그렇죠.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군요. 이게 사실 그 노자의 도덕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대단히 아까 지금 말씀대로 무위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 무위라기보다는 무불이죠. 무불이가 되니까 이중부정이 돼가지고 강한 긍정이 되는 거거든요. 무불이? 무불위. 무위가 무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 하지 그래요?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지 않지 않을 것을 하지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이게 사실 이 책 같은 경우가 네. 사실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가 예전에 삼성그룹에서 이제 사장단 회의를 매주 수요일인가 아침에 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일종의 중국 뭐 공산당 상무위원들이 네. 세미나 하듯이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으로 이제 두 번 초청받은 연사로 알고 있어요. 우와. 우리 생각에는 삼성하면 가장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글로벌하게 돈을 가장 관심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자 철학, 장자 철학을 했던 최진석 교수를 두 번이나 초청할 만큼 상당한 이제 호응을 받았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상징해주는 의미가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결국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네네. 우리가 자꾸 돈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지위를 추구하면서 이제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네. 불만이 나오는데 이 도덕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마리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네네.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좀 지침이 되지 않나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삼성 사장단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바뀌었겠습니다만 이다슬 같은 분들을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노자 도덕경 이런 걸 듣고 합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풀 때 어떤 춤을 춰야 하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고 몸 쓰는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건전하게. 이렇게 다잡로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신인류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네. 그래 이 새로운 트렌드를 또 빨리 파악해야 삼성도 또 새로운 트렌드를 잘 캐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네. 그 댄스 일보라는 어떤 매체가 있는데 댄스요? 예, 댄스 그걸 이제 옛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표현으로 댄스 아. 그 심사위원을 해봤거든요. 어? 춤 관련한 심사. 춤을 추세요? 춤을 못 추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그런 이제 춤과 관련한 비전문가의 끝으로 부르신 거. 네. 그러니까 그래요? 직접 춤은 아니고 춤과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춤과 관련된 글들을 가지고 한번 심사를 해봤는데 그 상당히 저 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삶의 활력과 네네. 건전하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춤을 또 너무 이렇게 노는 것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몸으로 본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로나 아니면 뭐 글로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사실 몸으로 표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그 현대무용도 유명하신 이렇게 배우 활동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몸으로 나를 표현한다는 건 우리가 좀 반드시 인생 살면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저도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발레 한번 좀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의상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발레 입으면 아마 나한테 모두 반할 걸? 그럴까봐 안 보려고요. 제가 듣기로는 발레를 보통 하려고 할 때 네. 그 발레 교수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엄마 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같이 데리고 모시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3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몸의 어떤 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것 골격과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요. 진짜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왜 요즘 나빌레라 드라마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예. 발레 하시는. 더는 늦게 더는 저한테 뭘 요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바로 네.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반드시 이거 발레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몸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노자의 도덕경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유교, 네. 그러니까 공맹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위한 철학이죠. 공동체 철학이죠. 이 공동체에 필요한 인이라든지 의라든지 인의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들 거냐인데 네. 그 공동체성은 있는데 개인성은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 개인성은 결국 솔직히 우리가 어떤 마음의 행복이라든지 네. 내 개인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은 근본적으로는 내 개인의 어떤 완성으로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 노장을 읽으면 이 사회성 이제 공동체성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개인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꿈이라든지 나만의 삶이라는 게 또 네. 우리 인간 사랑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그 항상 우리 인간은 뭐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네. 사회와 개인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꾸 우리가 외적으로만 계속해서 에너지들이 많이 요구하는 시기일수록 오히려 네. 내면을 찾아보는 노자의 도덕경 이 최진석 교수가 이번에 냈던 이 책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요즘에 새로 나온 책 나 홀로 읽는 도덕경 최진석 교수님이 40문 40답의 노자 철학을 담다 이런 이제 부제로 내셨습니다. 한번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니면 온라인 서점 등에서도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선택해 보셔서 그리고 또 이런 책들이 들고 다니기 폼이 좀 납니다. 차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딱 이렇게 놓고 대시보드 위에 놓고 아니 뭐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읽기가 근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안에 여백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네. 않게 쉽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문답체니까 편하죠. 네. 네. 자, 나 홀로 읽는 도덕경 최진석 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 어떤 책인지
우리 정박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아까 이다슬님께서 지금 7가지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이제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위에 대한 불안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 높은 지위가 추락하면 어떤가 하는 불안. 그리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빈곤이라든지 이런 또 그런 것들에 생겨나는 불만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이 그 당시 나왔을 때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알랭드 보통의 불안. 아, 네네.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랑받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 알랭드 보통.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기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작가겠습니다만 유독 베르나르 베르베르랑 이 알랭드 보통은 귀여운 미소. 저 대학생 때 한창 다들 읽던.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이분도 저 프랑스 분이죠? 스위스 출신이죠. 아 그래요? 스위스 출신이고 영국에서 영국, 활동을 예. 많이 하고 있죠. 아.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네. 그 책에서 문과 대표로 출전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과로 나왔던 스티븐 핑크하고 논전을 벌였죠. 근데 이제 거기서 결국 이제 이 알랭드 보통이 일종의 뭐 다수결 투표로는 좀 진 걸로 나오는데, 네. 그 상당히 이제 그 뭐 무슨 학교 인생 학교인가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일종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가 필요한데 현대인들이 종교를 믿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인생 학교를 만들어가. 우리나라도 그 손민아 아나운서였나요? 그분이 뭐 네네네. 서울에 뭐 인생 학교 교장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네. 여튼 뭐 알랭드 보통 이름은 딱 프랑스과인데 영국 쪽에서 주로 뭐, 예, 활동했다 이거죠. 네네. 네, 이분의 책 불안. 이분의 책이 다른 것도 유명한 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랑 그렇죠. 최근에 나온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인가? 그것도 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인생 수업 섹스인가? 뭐 그런 네. 책도 있어요. 정말 제목이 딱 그거예요. 인생 수업 섹스. 네, 인생에 뭐 이렇게 해서 땡땡 콜론 해놓고 섹스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네. 이분이 또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군요. I'm for you. 작은 선물. 네. 자,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오늘 네네. 소개를 해주실 건데, 네. 아마 현대인들은 불안의 뭐 크기야 뭐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네. 모두가 사실은 불안한 것 뭐 이 같아요. 불안이 이 책을 보면 이 책에도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세를 살아갔던 때는 일종의 수직적 평등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제 투직적 평등이라는 말이 이분이 쓴 말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평등. 예, 왕이면 왕, 귀족이면 귀족이 쭉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은 평민대로 쭉 가니까 평민 내부에서 경쟁은 안 일어나거든요. 평민 내부에서 그냥 한 번 평민은 영원한 평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주잖아요. 뭐 선택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내가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죽으면 되니까. 노력한다고 귀족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네. 근데 오히려 현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 민주혁명을 거치고 자본주의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고 결국 근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대가 한번 만들어지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얽어맸던 어떻게 보면 관습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고리가 끊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혼자 남았단 말이죠. 혼자 남은 개인이 나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가 비대해지는 거죠. 나를 지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 자아 의식이 생겨나고 자아 의식이 비대해지면 결국 불안해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우주에 살아도 되는가? 존재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 뭐 막스 베버라든지 네. 그 일본의 나스메 소세키 같은 사람들이 그 불안감, 노이로즈에 다 걸렸단 말이에요. 두 명 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둘러싼 어떤 공동체와 나의 어떤 고리가 끊어지니까 불안해졌는데 다시 또 지금이 또 불안해지는 시기 같아요. 지금 왜 또 불안해지냐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또 국가가 지금 그 이제 해체되고 있단 말이죠. 글로벌한. 그 국가가 해체되니까 그래도 공동체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조직에 소속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깨지니까 이제 남은 건 자기밖에 없단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제 유동사회라고 불러요. 리퀴드 소사이어티라 해가지고 언제든 이렇게 네. 넘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사라졌다는 거죠. 기준이 딱 있을 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 기준이 사라지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한지를 모른다. 좌표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 내 존재를 사회적 인스타. 사회적 실존을 오로지 누군가가 봐줘야지만 내가 이제 그 성립이 되니까 결국 인간이란 것은 남과의 승인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스토킹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랬던 게 그 범인이 그 기자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아주 준비된 그 여러 가지 세리모니를 하고 또 일문일답을 하는데 네. 그게 너무나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를 통해서 자기 자신 존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예전에 어떤 에스코트 거리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네. 요즘 콜 거리라든지 아. 이런 거 예전에 숨겼는데 요즘은 방송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범죄자도 오히려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남이 보아주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존재 이유를 입증한다는 거죠. 그 왜 그래야 불안이 좀 해소될까?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아마 네. 다른 보통 분들보다 조금 불안 지수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 보이세요. 나는 불안이 그 잊혀질 거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자존감 얘기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 자존감이 좀 이렇게 공고하게 있으면 남의 눈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 지위를 받을 생각을 좀 덜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를 스스로 찾지를 못하니까 남의 눈에 비춰진 거에서 자기를 찾는 거죠. 근데 우리 뭐라 불러요 여기서? 나? 오빠? 정프로라가 아, 네, 정프로님. 네, 봐놓고도 정프로님은 네. 자존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남의 눈이나 말에 별로 휘둘리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런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면 네. 결국 우리가 자아라는 것은 결국 그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승립을 하니까 네네네. 이제 결국 사람들이 그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정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네. 거다. 사실 이제 우리 또 정프로님도 네. 지금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언어적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에서는 그런데 무의식 영역에서 무의식 영역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융 이야기를 그렇죠. 계속 드립니다만 그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대극의 원리가 항상 있단 말이죠. 대극의 원리.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창세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이 혼돈 상태인데 땅과 하늘을 나누고 이제 빛을 통해서 어둠과 밝음을 나누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창세기는 인간의 의식의 형성 과정을 그려낸 정신 분석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결국 그런 식으로 대극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밝음과 어둠을 나누고 항상 이게 이분법으로 가면서 우리 인간은 네.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지금 그 언어적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에서 그게 덜하다고 하시는 거는 그 우리가 융식으로 말하면 이제 영진 씨가 끼고 있는 페르소나 가면 네네네. 사회적인 어떤 자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렇게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뒤는 훨씬 더 뒤에 무의식은 또 그것들이 반드시 다른 형태로 신경 안 존재할 수 쓰는데 밤새 댓글 보고 있고. 이게 인격이 항상 두 가지고 나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두 가지 인격을 너무 억압해 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내가 내면에 인격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네네네네. 억압하지 않으면 사실 사랑하는 건 건강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지금 남성의 역할이고 내가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나는 아주 강해야 되고 난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내부의 여성적 인격을 억누르면 그 결국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무의식은 반드시 억압된 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형태로 돌아오고 그 예전에 우리가 남의 그 사생활 비밀을 가장 많이 봤던 후보 있지 않습니까? FBI 국장. 네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누군가의 사생활 정보를 많이 하는 그 후보가 실질적으로 맨날 그런 어떤 남성의 인격들 다 누군가 협박하고 누군가의 뒷조사를 하고 막 이런 식의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 내면의 다른 인격은 결국 그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후보가 그렇게 여장을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여장을? 예, 여장을. 그 특히 여성 역할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서프라이즈에 나올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보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대극의 원리를 우리가 네네네.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조심하세요. 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넷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 네. 무슨 인터넷 강사인데 뭐 이렇게 아마 수학인지 무슨 국어 가르치는 네. 분인데 그 돈에 관심 없다는 놈들 조심하라고 돈에 환장한 놈들이라고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명언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원리랑도 그렇겠죠. 일맥상통- 의식의 영역에서 자꾸 그걸 난 돈 언어적으로 관심 그렇죠. 없다 이런 애들은 그럼 그걸 억압을 하는 거잖아요. 돈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억압하면 억압되게 이상한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굳이 말한다는 것도 또 그렇네요. 그거 자체가 이제 강박인 거죠.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우리 이다슬 씨는 엄청 게으른 사람인가? 저는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솔직히 뭐 안 해도 되는 여건 되면은 그냥 집에서 개나 보면서 그래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기는 해요. 자, 하여튼 이 대극의 원리 우리 인식의 분야에 좀 중요한 건데 그
불안을 그래서 이 사람은 뭘로 정의를 합니까? 결국은 불안이라는 게 결국 지위의 불안이라는 거죠. 이 지위? 지위. 내가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스테이터스? 그렇죠. 맞습니다. 본래 원제가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거든요. 아, 이 책 제목이? 제목의 원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 불안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지위 불안인 거죠. 내가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내 위계가 뭔가 낮고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거에 대한 것들이 불안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움베르토 에코가 한 이야기지만 그 우리 프리캐리어스라는 말 있잖아요. 불안정한 그거하고 이제 프레카리오라고 이제 이탈리아 말하니까 그거하고 프롤레타리아트하고 합쳐가지고 네. 프레캐리아트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하고 어. 프리캐리어스하고 합쳐가지고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거죠. 현대인은 일종의 그만큼 불안한 존재들인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내 지위가 세습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당할 수 있고 네네네. 세계 경제의 영향도 받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지금 현대인이 이런 프레케리아트의 어떤 입장에 있는데 네. 그 사실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거는 결국 우리가 높은 지위를 바라니까 그런 거죠. 지위가 높으면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좋은 자원을 내가 획득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사람들은 결국 그걸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남들의 어떤 관심과 존중을 받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될 때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지위 불안인데 이 지위라는 것들이 결국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지위, 지위에 그리고 대한 그것들이 불안. 내 내면화돼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다 이거죠. 이다슬 씨도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지금의 이 엄청 바쁜 이다슬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지금 일이 많아도 다음 달에도 이럴 수 있을까? 내년에도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일이 많으면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해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통도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먹고 살 충분한 재원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풍족한데도 계속 뭘 더 가지고 싶어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그 변동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네네네. 불안해하고 한다는데 저는 이 책에서 지적하는 이 5가지 원인 중에 프리랜서라는 지위 때문인지 몰라도 그 불확실성에서 제일 많이 좀 와닿았었어요. 만약에 그게 다 끊기면 일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끊기면요? 일단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생활로 연결이 되는. 좀 모아놓은 것 좀 있지 않아요? 별로 없어. 아유, 그것도 뭐 얼마 가겠어요. 아, 그래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데 결국 이제 그게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또 이것들이 다 간격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뭐가 맞다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시인들 같은 경우는 한 달 그 뭡니까 수입 1년 수입이 100만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저 시골에서 잘 산다는 건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어떻든 뭐 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어떤 기준이 너무 최소 얼마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암묵적인 기준이 있고 그것에 내가 부합하지 못할 때 또 엄청난 그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늙어가는 거에 대한 불안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도 사랑 얘기도 또 있어요. 네. 사람? 그러니까 이제 늙어간다는 게 예전엔 별로 이렇게 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40대인데 40대처럼 보여 이건 굉장히 욕인 것 같고 무조건 하여튼 30대로 보인다, 뭐 20대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드러나는 데가 피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리. 혹시라도 그런 걸로 인해 여러분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은하수, 성류, 홍삼, 콜라겐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성류 농축액 감사합니다. 예 90%. 네. 성류도 그냥 성류 덩어리입니다. 성류를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먹기도 힘든데. 네. 성류. 예, 그리고 이제 홍삼 네. 농축액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콜라겐 하면 또 우리 피부에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래서 뭐 드셔보시겠습니까? 지금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됩니다. 네. 아, 단단합니다. 느낌 자체가 단단해요. 오, 이거 나중에 쇼핑 라이브 하실 때 저랑 불안해서 그래. 그래. 피부가 벌써 좋아졌네. 냄새만. 어우, 이거 이렇게 탱탱해.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판매도 해보고 아, 그래요? 저도 먹는데 네. 좋네요. 많이 안 쉬고 네. 이게 어떤 건 너무 쉬어가지고 못 아유, 먹는데. 그렇습니다. 자, 은하수, 성류, 홍삼, 콜라겐. 네, 이거 한번 꼭 인터넷에 검색해서 드셔보시면 여러분
드시자마자 10년 젊어지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것도 지금 끝난 거예요. 그만 보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 불안감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늙어 보인다는 것 불안감도 결국 그게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이 지금 높아진 거죠. 이 정도 예전에는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 산업의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자꾸 불안을 재촉하는 거죠. 불안을 자꾸 조장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압박을 하고 조장을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자신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 더 그러겠습니다만 네. 자꾸 너네 늙으면 이제 가치 쓸모가 없어진다,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조장하면서 젊으려면 아이고 광고. 여기는 좋죠. 그렇죠. 여기는 좋은 겁니다. 이건 건강도 있으니까 꼭 건강이니까. 피부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 이거 안 발라서 늙는 순간 큰일 날 것처럼 광고를 네. 해서. 아니 근데 이제 결국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준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봐줘야지 내가 사회적 존재로 승인을 받는데 안 봐주니까 네. 늙으면 안 봐준다. 지금 이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돼 있으니까 난 젊어야 되고 그러니까 명품을 걸치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이거. 명품 소비의 기저 심리에는 분명히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아달라. 이 명품을 걸치고 있는 나를 보아달라. 난 이걸 걸칠 능력도 되고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고 네네. 꼭 그거 이제 또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걸려서 대놓고 찍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살짝 걸어서 속물 그러니까 가서. 아닌 척 해야겠죠. 시크하게. 네. 표를 절대 내는 게 아니에요. 티를 내는 게 아니고 네. 어쩌다 보니 이게 얼핏 드러났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근데 결국 그게 그 예전에 한번 움베르토 에코 그래도 나오지만 그 예전에 신이 우리를 봤다는 거죠. 신을 믿는 사회에서는 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신은 반드시 나를 지켜보고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예전 부부싸움하고 이런 것도 막 요즘 막 TV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부싸움 해가 완전히 저러다 이혼하는 것 아니냐. 그 뭐 보여주죠 그런 거.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게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 고백 사회가 된 것도 그 나를 보아달라. 제발 날 좀 보소. 날 좀 봐요 이거죠.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살지를 못하니까. 신이 사라진 시대에서는 이제 TV가 오로지 나를 봐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보니까 그래 TV 출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 그래서 자꾸 TV에 출연한 사람이 자주 출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이 되는 거군요. 신의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걸 통해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고 있으니까 신의 자리에서. 네. TV 출연 좀 할까 그럼? 지위가 확 올라. 그래서 이제 신이 없어진 시대에 신을 대신하는 게 그런 뭐 미디어라든지 미디어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인스타가 되는 겁니다. 팔로우 많은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의 자리에 가고 있군요. 존재를 결국 인정받기 위한 참 눈물겨운 투쟁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가 돼도 늘 또 그 사람들도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여기 뭐 바로 보통 이야기한 것이 그건데요. 사회가 제시한 어떤 이상적인 조건에 부응하지 못할 때 나는 항상 이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내 지위가 낮아질 수 있고 이 지위를 못 지켜.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제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뭐 결국 아까 뭐 우리 정 프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사회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민 반응을 하고 그게 목숨을 걸다 보니까 그 불안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 불안이라는 거 우리가 아예 뭐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불안이 뭔지 그리고 불안이 왜 오는지 정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적어도 막 그 불안 때문에 막 못 견디겠고 이런 거 정도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뭐 여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불안이라는 게 나하고 아주 거리가 떨어진 사람 뭐 잘 살고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뭐 10조를 가지고 가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비슷한 친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비트코인을 했다든지. 최욱이 자식. 그 순간에 부서질 듯한 미소와 잠시간의 침묵이. 아니 오늘 그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네. 메시지가 어떤 그 회사원이 아주 젊은 회사원이 지금 회사 그만두면서 이제 뭔가 보낸 글인데 저하고 이름이 같더라고요. 성은 다른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몇백억을 벌었다는 거죠. 몇백억?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이 저한테 이제 보낸 거죠. 너 승민이 아니고 다른 승민이라서 참 안타깝다. 이 몇백억의 주인공이 뭘로 벌었대요, 근데? 코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하여튼 그 안심하고 보냈을 거예요. 너가 안 벌어서 다행이야. 주변에 누가 이렇게 갑자기 잘 되면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샘나는 거를 넘어서 불안해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쵸? 아 있어요? 네. 좀 잘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쓰이고 잘 나갈까봐 그래요? 불안하죠. 그런데 여기 보통도 질투랑 약간 비슷하게 불안도 그렇죠. 사람들이 드러내면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정말 친하고 술 마시고 이런 친구들이나 뭐 남편 앞이 아닌 이상은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 축하는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눈빛이 있죠. 축하해 이렇게. 와, 잘 됐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네. 그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이게 이제 불안해한 친구랑 유난히 긴 침묵. 부서질 듯한 네. 미소. 그렇죠. 책을 다 읽고 오셨네요. 네. 부서질 듯한 미소, 유난히 긴 침묵. 이게 이제 꼭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군요, 이거는. 그렇죠. 네. 참 이 유난히 긴 침묵하니까 예전에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20살 때야 뭐 대학 입학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년 만에 만났다 이거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너 어느 대학 갔니? 어느 대학 갔다고 말할 때 그다음 가만히 하늘을 멀리 바라보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못 가게 되고 이러니까 참 그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번에 보통을 보니까 이렇게 네네. 유난히 긴 침묵이라는 게 또 그런 것이겠구나. 동창회가 독이래요. 그렇죠. 동창회. 잘 살고 있다가 괜히 오랜 친구들 만나러 동창회 나갔다가 불안을 이제 자초하는 거죠. 뭐야 저 집에 왜 저 백을 들었어 저 집에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그렇죠. 특히나 이제 남편 그 친구들이 동창회가 아니라 부인들이 이제 동창 모임 갔다 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요? 네, 부인들끼리 자기들 동창 모임 갔다 오면 누구는 이렇게 산대. 그렇게 긴 침묵이 되거나 아니면 숨길 수 없는 그 부서질 듯한 미소 이런 게 이제 나올 때 현명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커피를 한 잔 입에 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커피는 바로 1kg 커피인데 말이죠. 아무리 그 미소를 숨기기 위한 커피라도 맛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잘하신다. 최고의 향과 맛, 최고의 로스팅 그리고 최고의 원두로만 이어진 이 1kg 커피. 한번 우리 이다슬님께도 한번 제가 나중에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원두를 주문하는 거죠? 원두로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콜드브루라고 그러죠? 더치커피.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드립백이라는 형태도 있는데요. 이 컵에다가 그냥 얹어놓고 네네. 이 뜨거운 물을 내리면 바로 내린 그런 드립커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kg 커피.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지금까지 몰랐던 이다슬 씨가 난 오히려 부럽네요. 이 혀를 사고 싶습니까? 와 이제 막 1kg 커피에 막 그 세상을 만날 거 아닙니까? 와 너무 좋겠다 진짜. 알아갈 날이 더 많네요. 네. 자 1kg 커피 새로 만나게 되실 우리 이다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 못 만나셨다면 빨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됐다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됐다 이제. 편하게 하시죠. 네, 이제 편하게 가면 됩니다. 네. 사실 그래서 결국 뭐 불안이 이런 어떤 결국 지위로 인한 불안이라는 게 좀 사람들에게 질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고 자 근데 그것들이 뭐 결국 여러 원인들 여러 요소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이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좀 뭔가 좀 그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보통의 문제의식이죠. 저랑 보통이 굉장히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군요. 사실 이게 결국 뭐 데카르트식의 사고방식이죠. 데카르트. 외모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보통. 정프로와 데카르트 보통 이렇게 보통은 머리가 많이 벗기죠. 이목구비가 약간 하얗고 코 높고. 우리 3자 연대입니다. 데카르트 보통 정프로.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식으로 보자면 네. 이제 정념이라는 거는 극복할 수는 없다, 이길 수는 없지만 그걸 의식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가 그 의식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적어도 거리를 두고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항상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 사고 방식들이 그 일종의 좀 분리하고 범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자. 그럴 때는 적어도 우리가 그 순간은 좀 더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같은 분노와 질투가 막 생겨날 때 이 질투의 그렇죠.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질투가 생겨나는구나만 알아도 그렇죠. 그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는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김용욱 선생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왜 데카르트라든지 이렇게 서양에서 이원론이라 할까요? 정신과 물질. 그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신과 물질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머리 신경 쓰면 갑자기 배도 아파지고 네.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데 뭐 어떻게 이게 잘라지느냐. 근데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역사적인 결국 종교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우리 1618년 48년간 이어지면서 신구교가 엄청나게 학살이 벌어졌지 이런 거 않습니까? 다 외우는 거 너무 오, 신기하다. 저렇게 항상 느끼는데 술자리 아닌 데서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 보네. 아니, 1618년, 48년 동안 우와. 아 맞다. 예전에 한번 그죠. 왕년에 한번 하셨죠. 둘이 뭐 술자리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저희 예전에 왜 송년회 때 송년회.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네, 거리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혼론에 입각해서 항상 분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론 아니죠? 이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이제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네.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게 가톨릭이 상당히 이제 억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예전에 좀 관용을 베풀었다가 로마 교회가 이 종교 전쟁 거치면서 이제 인정 사정 안 봐준다 돼 버렸고 그 결과로 갈릴레이가 이제 결국 그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지켜본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잖아요. 그때쯤 사람이에요? 예, 바로 이때 사람입니다. 아. 데카르트가 1650년에 죽었으니까. 예. 엄청 옛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면 옛날 사람이에요. 더 옛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데카르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못하다가는 갈릴레이처럼 저렇게 종교 재판 당해 거의 연금 상태에 있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네. 정신과 물질을 확 분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달라. 북해처럼. 그렇죠. 각각의 실체가 다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날 때는 종교 그 감정의 영역, 정세 영역, 그건 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또 있지 않나. 네네네. 이원론의 네. 기원이 이제 종교 전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네. 그러면 그네들은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서양 문화라는 게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고 네. 우리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동양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됐다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김용욱 선생이 동경대전 다시 이제 책을 이제 다시 주회를 내셨는데 네. 그게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 물질이랄까 아니면 사회와 개인성 이런 거 우리 아까 중국 철학 이야기하면서 네. 유교 철학 그러니까 일종의 공맹이 사회성을 만들어내고 노장은 개인성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결국 중국에 들어왔던 유학, 성리학이 공동체 사회성을 만들어내고 네. 불교라든지 도교조, 유불선이라고 할 때 그게 개인성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어져 오다가 그게 결국 합쳐진 게 뭐냐? 동학으로 보거든요. 동학. 공동체와 개인성이 합쳐진 것들이 그 사상의 에토스 최고의 어떤 에센스라는 거죠. 동학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동학이 뭐 조선 왕조가 올라가게 되니까 농민 반란이 나서 그 철학이 아니라 네. 그 바로 이제 우리 그 동학의 수훈 최재우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주 남인이란 말이에요. 영남 남인의 아주 그 전통을 잇는 사람이고 네네네. 그 유학의 전통에다가 당시 들어왔던 그 가톨릭, 천주교, 천주시리라든지 이런 거를 읽고 결국 종합해낸 거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서학에 대한 동학이 아니라 네네. 진짜 이거 우리를 본래 동국이라고 불렀잖아요. 동쪽의 학문인 거지 이게 서학하고 그러니까 상대되는 게 대비되는 게 아니다.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네. 요즘에. 우리도 뭐 그런 사람이 전통. 곧 하늘이다 약간.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인내천. 네, 그렇죠. 요즘 동학개미 운동은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 네. 3프로 TV에서 네, 동학개미 운동은 제가 전봉준이요. 내가 정봉준이요. 아니, 그 전봉준은 오히려 그 하나의 군사적 요소고 네. 실제로는 최재형? 최재호 최시영 아, 이제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그 교조가 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한 운동이라고 하한 바닥을 받쳐주. 벽돌 깔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네. 뭐 오늘 그런 네. 21세기 동학 운동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동학의 후예십니다. 네. 돈내천이라고 우리는 돈이고 하늘이다. 이런 사상이 좀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뭐 네. 결국 이제 보통으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그 이제 보통이 말하고 있는 거는 네. 그 불안의 원인이 뭐냐? 크게 이제 5가지로 보고 있어요. 사랑이 결핍되어서 불안이 생겨나고 속물건성. 우리 요번에 뭐 윤여정 배우가 네. 스노비씨 이런 말을 썼는데 속물건성이라고 하는 것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대.
우리 기대심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고 하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 우리 이다슬님이 말했던 불확실성.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불안을 만들어내는 5대 요소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법이 5가지 또 나오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불안의 원인이 이제 5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 5가지 중에 하나 정도 한번 예. 가볼까요? 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사랑 결핍을 들고 있는 사랑 거죠. 결핍. 결국 인간이 사랑하는 인정 욕구를 얻는 거잖아요. 인정 욕구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명성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는 것도 결국은 뭔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사랑을 더 받으려고 돈도 벌고 이것저것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를 모으는 목적도 이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 존경을 얻게 되잖아요.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 누굽니까? 저 미국 같은 경우 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네. 그 부와 존경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결국은 그러면 과연 이제 부가 더 좋으냐, 네. 사랑이 좋으냐 할 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생을 걸쳐 축적한 부를 아낌없이 기부하면서 또 남들의 애정과 존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그것도 사랑을 받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면 결국 인간에게는 결국은 관심과 그리고 존경과 애정을 받고 싶다는 그 욕망들, 그 인정 욕구가 제일 큰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어릴 때는 아주 무조건적인데 자라나면서부터는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를 해야지 조건부로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직장인에서는 뭐 승진을 한다든지 돈을 잘 벌여야 되고 이런 그 페르소나라고 할죠. 그 각각의 내가 가면을 써야 되는데 그 가면에 잘 부합하지 못할 때 이제 내가 힘들어지고 사랑이 결핍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좀 사람들이 불안을 갖고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워렌 버핏이 근데 그 뷔페할 때 그 같은 글자 아니에요 이게? BUFF. ET예요? 예. 응. 오. 그럼 왜 이 사람은 버핏이라고 뷔페십니까? 부페라고 안 하고 왜 버핏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부페는 이제 프랑스 말에서 나온 거 아, 아니에요? 그래서 아. 무금으로 처리. 아, 그렇습니까?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네. 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예. 제가- 프랑스식 네.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영어식. 아, 영어식은 버핏이고. 아, 미안합니다. 네. 하여튼 뭐 워렌 버핏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성공의 첫 번째 원칙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거절만 잘해도 성공한다. 와. 수많은 뭐 이런 것들을 거절만 잘해도 거절 잘 못하시잖아요. 나요? 아,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겠잖아요. 이제 좀 성공해야죠. 하여튼 그 사랑이 결핍돼서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은 이제 뭐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인의 사랑일 수도 다 있고 포함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사랑이 인정도 되고 다 하는 거죠. 아, 사랑 결핍이 불안의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과학 그 장동선 박사님 모시고 네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100km를 걸어가지고 사흘 밤낮을 걸어가지고 가다가 1시간 이야기가 돌아온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얻는 게 뭐냐 이거죠. 실질적인 정보의 교환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나를 좀 좋아해 주면 좋겠고 나를 좀 존중해 주면 좋겠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이 욕구가 깔려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을 얻는 욕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사랑을 갖고 싶은 거죠. 번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본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야지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만나야지. 야부리를 털어야 그렇죠. 뭔가 이게 다음이 나가죠. 뭔가 이게 돼야. 우리 젊은 그 여성 소설가 중에 백영옥 씨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결국 자기는 말로 언어로 하는 일종의 순교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화라는 것은 말로 하는 사실은 섹스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은 결국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나 혼자 네. 그러면 뭐 강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타인의 관심이 필요하냐 이거죠. 나 혼자도 자족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타인의 관심이 필요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양육의 어떤 문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양육 문화? 우리가 예전에 틀없는 원숭이도 했습니다만 네. 그 어린애들이 울음을 울고 미소를 짓는 것도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끌지 못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그렇죠, 고플 그렇죠. 때. 그러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존중을 받으려는 욕구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기 때문에 못 벗어난 거죠. 네네네. 그것들이 계속해서 남의 어떤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물론 이게 나쁜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혼자 승립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타인이 필요하다는 네네네. 거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에 네, 어쨌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의 그렇죠. 사랑이 결국 내 생존이니 그렇죠. 그게 이제 내 체화가 이렇게 돼서 나이가 이제 들어서 혼자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것이 그래서 이제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이 책에도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고 미국 심리학의 태도를 인용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벌은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독방 뭐 이런 게 그렇죠. 그 혹은 완전히, 사람이 있는데 무시하는. 그렇죠. 요즘 그 아이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은따 뭐 이렇게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일종 투명 인간 취급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형별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선 시대였나요? 그 횡형이라고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근데 실제 죽이지는 않고 그 사람이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솥에 넣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죽은 사람 취급하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전 진짜 삶아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무섭다. 경우도 그 이거 문화 있잖아요. 그 할복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게 아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할복 문화를 왜 사람들이 받아들였냐면 지금 말씀대로 만약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피를 한다면 아예 이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도 그럴 바에는 진짜 몸을 고문해 달라고 빌게 될 거라고. 그럴 바에는 그냥 배그어 죽겠다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네. 이제 결국 사무라이는 어떻게 죽느냐에 사무라이의 모든 이 명예가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죽음의 미학으로 또 발전하기도 하는데 네네. 사실 근저에는 이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뭔가 우리가 제일 극한 게 그거잖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존중이라든지 이런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는 게 뭐 군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를 벗어나서 부모와 친구를 벗어나서 어떤 집단에 들어갔을 때 그때 참 정말 이게 기로에 선단 말이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이제 응답을 안 해줄 때 엄청난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그때 예전 한마디 딱딱이지거든요. 그래 되면 김딱딱? 얘기십니까 혹시? 조정. 아니 저는 그거 말고 저번에 우리 바로 내 심장을 향해 살아 게리 길모어를 생각했거든요. 게리 길모어 그래서 결국 딱딱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딱해져서 감각을 맞아요, 차단시켜라. 너 감각 민감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근데 그런 식으로 딱딱 그러니까 그렇구나. 딱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시당했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말 하잖아요. 여기 사람도 똑같구나. 그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또 누군가가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하나 보내주면 갑자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진다는 게 사람이. 나를 인정받았구나라는 느낌. 그래요. 네. 진짜 아무도 나를 이렇게 아는 척 안 해주고 뭐 이러는 게 군대에서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군대에서 예를 들어 어떤 상병이 뭐 잘못을 뭐 크게 했어. 병장한테 뭐 대들어. 이러면 이제 그 병장이 그 내무반 안에서 얘를 이제 뭐 용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열애 비슷한 걸 시켜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대신 밑에 있는 이등병도 이 상병한테 전혀 인사도 안 해요. 만나도. 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막 그러다가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철학적인 명제를 알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안 해요. 그게 엄청 잔인한 형벌이 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아무도 모르게 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결핍되는 거죠. 만남이 끊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될 때 인간은 정말 벌을 받는 거죠. 만약에 이 콘텐츠를 아무도 안 봐주신다면 우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잔인하게? 그렇게 말하면 더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자극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좀 알려주셔서 저희에게 사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결핍인가? 이게 이제 사랑 결핍.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네. 이거는 우리가 뭐 최고의 권력자란 대통령도 여론조사에 민감한 게 다 이런 이유잖아요. 그만큼 내가 여론조사의 지지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 힘이 붙고 맞네. 그게 힘이 안 붙으면 사랑이 없으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아주 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인 거죠. 실제로. 현실이고 내 삶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랑 결핍이 이 불안의 원인 중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네. 다뤄봤고요. 네.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타자가 쭉 있습니다. 다음 타자들은 그럼 저희가 이어지는 2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단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